된다. 자. 넓이 공식. 첫 번째는 1번. 자, 2차 함수입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A인 2차 함수예요. 쭉쭉 뒤에 그냥 이렇게 줘줄게. 자, 아이씨. 그림 좀 반듯하게 좀 그려볼까?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없지? 다시.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와 x축 사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있지, 그치?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사실 정적분 공식이라고 해서 6분의 그 녀석 배웠잖아, 그치? 걔랑 사실 거의 똑같아. 다만 넓이는 정적분은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양수로 나와야 되고 아래에 있으면 음수로 아래에 있으면 음수로 나와야 돼, 정적분은, 그치? 넓이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넓이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다 양수로 바꾸기 위한 조치 정도를 생각하면 돼. 즉 이게 원래 공식 자체가 마이너스 6분의 a의 정적분 공식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다 그냥 양수로 나오려고 전체 이렇게 절대값 씌웁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차피 이 마이너스 부호는 절대값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아마 책에는 공식이 절대값이 여기에만 씌워져 있어. 차이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베타가 왼쪽에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지? 똑같은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았지? 증명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자, 세 개를 알아야 돼. 최고차항 계수와 교점의 x좌표. x축과의 교점 x좌표를 아셔야 돼. 자, 2번은 2번 여기다 쓸까? 2번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야. 여기 쓰고 어떤 직선이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요. gx는 직선이야.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럼 여기도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넓이 공식이 1번과 동일합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저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을 하되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야 되거든. 이렇게 빼서 적분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치? 근데 fx는 gx 요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gx 빼기 fx, fx 빼기 gx 하면 최고차항 계수 무언가 있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 들어올 게 얘야, 그치? 얘 뭐 부호 바꾼 거 정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식 자체가 x절편이 알파랑 베타인 하나의 2차 함수로 보고 그 2차 함수에 x절편이 각각 적분 구간에 들어있는 거니 똑같은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대신에 1번하고의 차이점은 1번은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었으면 2번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x좌표인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차이만 있고 A 최고차항 계수 어차피 얘는 1차식일 테니까 최고차항 계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이 정도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자, 3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서로 다른 두 2차 함수. 뭐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이어도 되고 둘 다 아래로 볼록이어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다른 두 2차 함수. 이렇게
이 녀석 gx는 뭐 a 프라임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자고. 여기서 이제 a랑 a 프라임은 절대 똑같은 값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S. 자, 교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넓이 S는 절대값이 필요하고 6분의 A-A 프라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유는 이런 거야. 마찬가지로 fx 빼기 gx라는 녀석이 얘에서 얘를 빼면 최고차항 계수가 a-a 프라임인 2차 함수가 되거든. 그치? 근데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돼. 근데 결국은 얘에서 얘를 뺀 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 꼴 아니야. 적분 구간 알파 베타고 그 뺀 식이 x절편 이 알파랑 베타인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 개가 똑같은 공식인 거야. 그렇죠? 그 정리한 2차식에 최고차항 계수가 들어가야 한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자고. 정리한 2차식에 최고차항 계수가 들어가야 한다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똑같은 공식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게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써져 있는 게 24페이지에 써져 있는 거고. 자, 25페이지에 써져 있는 네 번째 공식.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넓이 공식. 얘는 그냥 한꺼번에 쓸 거야. 뭐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가 있어서 걔가 뭐 x축하고 접한대. x축하고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접해서 만나는 두 점의 알파 베타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둘러싸인 영역이 하나 이렇게 생길 건데 저 S의 넓이는 저 3차 함수 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A인 3차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저 식은 12분의로 바뀝니다. A에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나요. 넓이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양수로 그냥 바꿔줍니다. 라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fx고 최고차항 계수가 a인 3차 함수고 gx고 gx는 그냥 직선이에요. 그때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 넓이도 저쪽에서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공식이 다 얘예요. 다만 여기에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가 들어와야겠죠.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할 때도 마찬가지 상관없습니다. 공식은 다 똑같아요. 오케이? 역시 증명은 그냥 무식하게 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기 때문에 공식을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외워주세요. 이걸 지금 외워놔야 내신 대비할 때 내가 두 개를 더 알려드릴 겁니다. 알았죠? 여기 없는 거. 그 네 개를 한 번에 외우려면 좀 힘들고요. 여기 있는 두 개와 그건 두 개는 이미 알고 있는 채로 나머지 두 개만 더 배우자. 이렇게. 오늘 문제 풀면서 두 공식들을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잘 외워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다 찾을 수는 있어요. 계산해도 다 찾을 수 있지만 3차 함수와 접선 관련된 공식은 꼭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꼭 외우셔야 돼요. 진짜. 둘 다 공식은 요겁니다. 공식은 얘가. 자, 증명 안 해요. 이거. 증명 안 해요. 서술형 나오면 공식 쓰지 말고 실제로 적분해서 계산해서 찾고 공식을 써서 내가 쓴 공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자, 어제도 잠깐 설명했는데 2차 함수에서 그 27페이지입니다. 2차 함수에서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x절편이 있고요.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되도록 이쪽에도 그럼 1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두 넓이는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죠? 좌우 대칭이니까. 이 넓이를 B라고 하면 이게 A와 B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2차 함수에서의 성질이에요. 오케이. 뭐 이 정도 어제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자, 29페이지.
이건 공식 아니에요. 얘는 공식 아니고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둘러싸인 부분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부분이 넓이가 똑같대.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 자, 그냥 X축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X축이 있고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와 B의 넓이가 똑같대. 그럼 이걸 따로따로 구해서 같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항상 한꺼번에 적분하면 위의 넓이에서 아래 넓이를 뺀 게 적분값으로 나오는데 두 넓이가 똑같다는 건 그럼 적분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적분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적분을 한 번만 해서 그냥 두 개가 넓이가 똑같을 때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아,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빵이 되는구나. 이렇게. 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것도 마찬가지야. 곡선이 곡선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A, B 두 개 넓이가 똑같대. 근데 하나가 fx, 하나가 gx야. 그럼 여기 처음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의 교점만 찾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거나 빼서 적분하면 돼. 왜? fx에서 gx를 빼면 얘가 넓이가 fx가 위에 있는 fx 아래에 있는 거. 얘는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얘가 fx가 위에 있으니까 넓이가 플러스로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산해. 빼는 순서도 상관없어. 두 개를 니네 맘대로 빼서 한꺼번에 계산하면 하나는 넓이가 제대로 나오고 하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더하면 빵이 됩니다 라는 거야. 즉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얘도 역시 알파에서 베타까지 아무 순서대로나 빼서 적분하면 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한꺼번에 빼서 빵이다 로 문제를 풉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거의 모든 문제를 공식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저 공식이란다.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공식에만 의존을 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알았죠? 풀 생각이에요. 자, 차차차. 이제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자,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집에 가서 이렇게 칼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으세요. 알았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볼 수 있게. 엄마도 외울 수 있게. 자, 17번.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23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a는 0과 5 사이 숫자랍니다.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있고요. 뭐 기울기가 0과 5 사이니까 양수는 양수겠네요. 이렇게 y는 ax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인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 숫자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그치?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교점의 x좌표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근데 이 점은 얘와 얘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는 ax에서 x제곱 a-5에 x는 빵, 그럼 x 플러스 a-5는 빵, 그럼 교점의 x좌표가 0 또는 5-a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치? 5-a인 거예요, 이거. 됐나요? 자, 그럼 그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그럼 넓이가 6분의 1이라고만 쓰면 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필요 없어. 절대값 씌울 거라 부호 상관없습니다. 자, 원래 절대값 씌울 건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굳이 절대값 쓸 필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큰 거에서 5-a에서 0을 빼면 5-a만 남고요. 그 녀석의 세제곱. 걔가 문제에서 3분의 23? 32, 그치? 23 숫자 좀 32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5-a는 세제곱이 64고요. 4의 세제곱이 64니까 a는 1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슉슉. 2번. 좀 편하죠, 그쵸? 별로 안 어렵죠, 그쵸?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5x가 하나 딱 있고 y는 x 플러스 a가 딱 있는데 얘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둘이 연립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인지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알파와 베타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정리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는 0의 두 근이다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인 것과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인 것만 알 수 있죠. 그렇죠? 각각이 몇인지는 이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치? 자, 그럼 어쨌든 이 넓이가 3분의 4라고 주어져 있는데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얘가 3분의 4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는 세제곱이 8이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되겠네. 그치? 이건 얘랑 얘를 가지고 그럼 연립을 하면 알파 베타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야? 2 베타는 4 이렇게 되니 따라서 그럼 A는 마이너스 8이겠다. 그렇죠? 이렇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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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공식 안 해오면 힘들어집니다. 자, 18번.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참고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둘러싸인 부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이 여기 있으면 둘러싸인 부분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정황상 둘러싸인 부분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교점 하나 여기 알파, 오른쪽 교점 베타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럼 역시나 x제곱 마이너스의 2 플러스 m의 x 마이너스 3은 0. 이 녀석의 두 근이 일단 교점 x좌표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럼 두 근의 합은 2 플러스 m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저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최소가 돼야 되겠네? 근데 우리 곱셈 공식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사실 얘는 바로 못 구하고 제곱된 것만 바로 구할 수 있거든.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이 녀석이 m 플러스 2라고 쓸게.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2지. 여기까지 오케이? 잘 봐.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 얼마야? 얘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최소값 얼마인 거야? 12인 거야, 그치? 아래로 부르고 2차 함수. 근데 제곱시킨 거의 최소값이 12니까 그럼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은 얼마인 거야? 얘 최소값 얼마인 거야? 루트 12, 2루트 3인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니까 요 자리에 2루트 3을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 2루트 3 세제곱 니네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6분의 1 곱하기 2루트 3 제곱시킨 게 12고 거기다 2루트 3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세제곱시킨 게. 그치? 이게 최소값이다 라고 해서 띠링 해서 넓이의 최소값은 4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세제곱을 제곱시키고 따로 한 번 더 곱하자. 이렇게 풀면 루트 씌운 거 세제곱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띵띵. 쉽죠. 적분 일단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쉽죠. 그쵸? 내가 그래서 답도 끝까지 찾고 있죠. 그쵸? 적분 안 해도 되니까. 자, 이제 공식을 안 해온 친구들은 이제 이게 막 문제집 고쟁이 같은 거 해설집 보면 아마
어떤 문제집이 있는데 어떤 문제집은 진짜 그 공식을 정말 하나도 안 쓰고 풀이를 작성해서 문제집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막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제 막 맨날 그렇게만 푸는 거야. 이제 그니까 막 귀가 너무 아파.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었더니. 너는 모를 거야, 알았지? 자, 귀가 너무 아파. 마스크가 너무 찡겨. 이거 진짜 엄청 큰 마스크거든. 자, 19번 봅시다.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bx 빼기 3. x는 1에서 극대값 빵을 갖는데 x는 1에서 극대값 빵을 갖는데 x는 1에서 극대값 빵을 갖는데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빵이라는 말은 x축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치? 요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좋게. 여기까지 좋게. 여기까지 좋게. 그러면 뭐 x는 1에서 미안해. x는 1에서 극대값 빵을 갖는데. 자, 이거 찾기가 좀 그렇네. 일단 그럼 요 정보에서 두 개를 얻을 수 있거든. F1은 빵, F'1도 빵, 그쵸? 그치? 이거 기억날려나 모르겠다. 우리 언제쯤이냐면, 걔도 극대극소 배우기 전 시간일 텐데, 극대극소 배우기 전 시간인가? 이렇게 어떤 1 대입해도 0이고, 미분 계수도 0이면, 우리 저 fx는 x-1이라는 인수를 최소 2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접하잖아, 그치? 접하니까 또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무언가 하나 더 들어와 있을 텐데, 무언가 하나는, 여기 최고차항계수 1인 함수니까 여기는 x고,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왜? 얘 상수항이 1이잖아, 그치?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를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면 a, b를 찾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숫자가 얼마인지가 알고 싶은 거지, 그냥. 여기가 이렇게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넓이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양수로 바꿔서 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넓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그럼 답이 2의 4제곱 16. 그럼 4로 약분되면 3분의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다음. 아이고 쉬워. 계속 공식 쓰는 거에 좀 익숙해지라고 이거를 계속 풀 겁니다. 자, 20번.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그래프가 극소값 구하라고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셔야 돼. 자, 여기가 0이고 일단 여기가 3이야. 근데 문제는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안 주어져 있어. 왜? 넓이 공식을 쓰려면 저 a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치? 저 a가 몇인지가 되게 중요해. 근데 이 넓이가 그럼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지금 문제가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그림이죠. 이걸 눈으로 보고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우상향하는 거 다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그거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걔가 27이래. 그럼 a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이 있었죠. 차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에 들어가는 알파 베타는 요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의 x좌표입니다. 알았죠? 요 알파 베타는 얘네 둘이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답이 2분의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4인 건 알았으니까 대신에 우리 이 숫자 몇이게? 몇 대 몇이게? 2대 1이잖아. 그치? 2대 1 봐봐. 요 실제 길이 얼마야? 0부터 3까지?
3이니까 두 칸 한 칸 딱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숫자는 실제로 2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알파, 베타는 0하고 2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6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극소값 구하라니까 답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6인 거야. 알았지? 극대값이 빵이니까 여기가 x축이니까 극대값이 빵이니까 차이가 16이 되려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16입니다. 극소값을 구해야 돼. 근데 이것도 좀 얘기를 해줄게. 이거 이제 뭐 교과서에 써져 있거나 책에서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거든, 그치? 그 말은 저 공식은 모든 학생이 다 배우는 공식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저 공식이 모르거나 저 공식이 떠오르지 않을 땐 그럼 우리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만 fx식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공식은 모르면 그냥 틀리시고요, 알았죠? 자, 이건 모르면 그냥 틀리고 공식을 써서 최고차항 계수가 4인 걸 찾았다 이거야. 그럼 4라고 찾았어. 그럼 0에서 접하고 3을 관통하니까 식이 x제곱 x 빼기 3인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2대 1인 거 여기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나요?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지. 극소가 되는 지점 미분하면 0 되니까 미분해서 얘가 4x 세제곱이니까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되니까 얘가 12x에 x 마이너스 2 되니까 0하고 2에서 극대극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2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럼 답을 f2를 구하세요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극대극소 차 공식 모를 땐 이렇게 풀어도 뭐 막 많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쉽죠. 진짜 쉬워요. 이게 자, 다음 21번 뾰로롱 이거 뭐야, y는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y는 마이너스 x 4제곱 빼기 플러스 x y는 a에 x 1 빼기 x 얘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얘에 의하여 걔네들이 위아래가 2등분 된대. 이건 참고로 공식 쓰는 문제는 아니고요. 왜? 4차 함수와 관련된 공식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 그치? 4차 함수 나오는 공식 배운 거 없으니까 이건 그냥 계산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그림을 좀 보고 따라 그려볼까? 이 녀석이 0과 1 근처에서 그냥 이렇게 생겼나 봐. 0, 1. 이 녀석은 x가 세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는 뭐 a가 0과 1 사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이 위아래 넓이가 똑같대. 위랑 아래가 넓이가 똑같대. 오케이? 그러면 위쪽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요 함수가 참고로 그림에 써져 있는 이 함수죠. 그치? 얘에서 얘를 뺀 겁니다. 그치? 그러면 참고로 편의상 f, g, h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럼 위쪽 부분 넓이는 g에서 h를 빼서 적분을 한 거고요. 그쵸? 아래쪽 넓이는 똑같이 0부터 1까지 h에서 대신 f를 빼서 적분을 한 겁니다. 그쵸? 근데 두 개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말은 이항하면 빵이 되겠네요. 그 말은 합쳐서 쓸 수 있네요. f 더하기 g 마이너스 2h의 dx 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한 번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f 더하기 g 마이너스 2h를 계산을 해보면 f 더하기 g 부분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나오고 이 녀석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x 2ax 플러스 2ax의 제곱 이어서 이 녀석은 귀찮아도 0부터 1까지 이렇게 써서 그냥 한번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빵이 되는 A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1차 방정식 돼요. 1차 방정식 되니까 A 값은 그냥 막 나올 거예요. 22번. 자, 22번. 두 도형의 넓이가 같아진대. 근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나 봐.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고 하고 두 함수가 플러스 AX랑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 둘이 연립을 해서 교점 X좌표부터 찾아야 돼. 그치? 그럼 싹 다 이항을 하면 X세제곱 빼기 AX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AX인데, 앞에 거 두 개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A, 얘네 두 개도 마이너스 X로 묶으면, 그럼 이걸 X 빼기 A로 묶으면 이게 X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그치?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0, A, 1 나오거든. 그 말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최고차인 음수인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나, 이런 식으로 있나 봐. 근데 교점이 3개가 생기는데 교점 3개가 맨 왼쪽이 0이고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입니다. 그치? 그리고 두 부분이 넓이가 똑같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만 적분하면 빵입니다로 푸시면 된다 이거야. 즉 인테그랄. 그럼 0부터 A까지 두 녀석을 빼서 적분을 하세요. 이 경우는 어떻게 빼서 적분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미 이왕 뺄 거면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맞춰서 계산하는 게 그래도 보편적이니. 근데 두 개를 뺀 게 사실 방정식을 풀다가 보면 한쪽으로 이항한 식의 두 개를 뺀 게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두 개를 뺀 거, 이 녀석 x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빵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게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잘 봐. 이걸 하나의 3차 함수로 볼까요? 하나의 3차 함수로 보자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0과 1과 A인데, 그럼 이렇게 3차 함수를 해석했을 땐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게 빵이 되려면 이 두 넓이가 똑같아야 되지. 그러려면 여기가 대칭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숫자는 얼마? 2가 돼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답이 2입니다. 4차 함수만 나오면 공식은 없어요. 4차 함수는 어쩔 수 없이 다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23번. 문제 왜 이렇게 많지? 자, 23번. 마이크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와 접점이 1,2인데 이 점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얘는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뾰로롱 있고요. 1,2가 어딘가 있어서 접선 딱 그으면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있지, 그치? 뭐 접선이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 모르겠으나 하나가 1이고, 그럼 요거 찾아야지. 요거 얼마인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치? 찾으려면 두 개 다 식을 알아야 되는데 함수만 식이 있지 접선은 식이 없잖아. 그럼 접선식부터 찾아야겠지. 그치? 접선식부터 찾을 겁니다. 1,2고요.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미분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어야 기울기가 나오죠. 그쵸?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이해돼? 다 이해됐니? 기울기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이 접선은 기울기가 1이고 1,2를 지나야 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쵸? 내가 그냥 좀 빨리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 숫자를 찾으려면 공식을 쓰려면 그치 이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숫자는 얘랑 얘를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찾은 거 나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입니다 놓고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 얘를 풀면 x가 1 중근으로 나와야 되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왜? 접하잖아. 접한다는 건 쟤네들이 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일단 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얘 최고차항 계수 아니 얘 상수항 얼마야? 상수항 1. 그럼 여기 상수가 1이 되려면 이렇게 써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사실 그림은 내가 상황 판단하기 위해서 그린 거지 실제 그림은 이런 이쪽에 있다는 거지. 그치? 어차피 공식 쓰는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아.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인 거야. 큰 게. 이렇게. 뭐 그리기 전엔 몰라. 알았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그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잘못 찾았으면 그냥 답만. 그럼 정답은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3차 얘 쓰면 안 돼. 조심해. 왜 내가 방금 얘 쓸 뻔했거든. 알았지?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 1에 베타 빼기 알파 2죠. 그쵸? 그 녀석이 4제곱입니다. 이제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저 접선 안 찾고 저 알파 마이너스 1인 거 찾을 수 있어요. 접선 안 찾고 저 알파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찾냐?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얘만 찾으면 공식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접선을 안 찾고 자, 알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을 좀 지워볼까요? 자, 뭘 좀 이용을 할 거냐? 그 8칸짜리 박스? 8칸짜리 박스라고 해야 되는 그거에 좀 변형된 박스를 좀 이용할 텐데 자, 3차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찾고 x축 여기 그럼 평행한 접선 찾아서 변곡점까지 찾고 띠디딕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띠디딕 띠디딕 띠디딕까지 요 네 개가 다 동일한 간격이라고 했어. 뭐 이쪽에까지 이제 이렇게 그으면 얘도 동일한 간격인 거죠. 그렇죠? 이런 3차 함수의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그어줘도 이렇게 긋고 다만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어야 돼. 이렇게 긋고 그럼 여기 접점 그 다음 변곡점은 어쨌든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또 여기 만나는 점 또 이쪽 또 만나는 점 또 역시 간격이 다 동일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실제 그림은 어차피 지금 요점이 x표 1인 거잖아. 그치? 그럼 요점 x표를 찾으면 얘 찾을 수 있어요. 이 비스듬한 간격이 다 똑같다는 건 있잖아. 반드시 그었을 때 요 간격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닮음이잖아. 간격을 이렇게 그었다고 하면 삼각형들이 생기고 그게 다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나와버리니까 이 간격도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변곡점 어떻게 찾아? 2번 미분해서 0 되는 값이야. 한 번 더 미분해. 뭐 나와? 6x 마이너스 2? 그럼 몇이야? 0 되는 값? 0 되는 값 얼마야? 3분의 1이야. 이 숫자는 얼마였어? 1이잖아. 이 간격 얼마야? 3분의 2지. 그럼 여기까지 간격 얼마겠어? 3분의 4. 그럼 이 간격은? 2. 그럼 1에서 왼쪽으로 2만큼. 마이너스 1. 그렇게? 이게 금방 눈에 익을 거야. 이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 몰라,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이게 나쁜 풀이라는 건 아니야. 알았지? 이게 원래 아주 바람직한 풀이고 졸라 잘 푼 풀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변곡점은 참고로
3차함수를 두 번 미분해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두 개 항까지만 알아도 변곡점 x좌표는 찾을 수 있어. 나머지 뒤에 항들은 두 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 있어도 변곡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두 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b랑 a랑 다 없어지니까. 알았지? 그럼 변곡점을 찾을 수 있을 땐 저런 성질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이해돼요? 이해돼요? 충분히 저 교점 x좌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23번이었고요. 24번. 잘 알아듣겠지? 알아듣고 있지? 할만하지, 그치? 할만하지 않니? 할만하지 않니? 수험보다 훨씬 쉽다고 느끼겠지만 솔직히 객관적인 나의 생각은 아니 아마 한 수원이랑 수투 중에 뭐가 더 어렵나요? 뭐가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나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나랑 크게 사람들의 다른 수학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거야. 열이면 수투가 더 어렵다고 할 거야. 니네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수투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 적분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재작년에는가는 수열과 적분이 짬뽕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뭔가 하여튼 그런 희한한 적분이 하여튼 들어가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2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거든. 봐봐. 얘는 fx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오케이? 근데 평행 이동시킨 게 다시 fx의 그래프랍니다. 즉 여기 fx의 그래프가 있다. fx 그래프를 내가 이만큼 잘랐어. 이만큼 자른 걸 오른쪽으로 3칸, 위로 딱 4칸 이동시키면 원래 fx 그래프가 막 이만큼 그려져 있어. 원래 막 이만큼 그려져 있는데 내가 이걸 이만큼 잘랐어. 그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하면 원래 fx의 그래프 자리에 탁 포개줘야 돼. 이런 얘기야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럼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원래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게 원래 fx의 그래프가 3칸 간격, 여기 3칸, 4칸 간격으로 이렇게 생겨야 fx 그래프를 이만큼 잘라. 여기가 뭐 부드럽게 될 수도 있고 뭐 뾰족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면서 연속이어야 여기 있는 걸 오른쪽으로 3칸, 위로 딱 4칸 해야 딱 그대로 포개지게. fx 그래프 자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뭐 그래프가 뭐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 직선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속이라고 했으니 어쨌든 이런 지점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하는 거 정도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 문제가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를 적분하면 얼마가 된대요? 0이 된대요. 그랬을 때 x축 및 x는 6,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문제인데 요 녀석이 0부터 3까지 fx dx 3부터 6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 있죠. 빵,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뭐라고 써야지 이걸 0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오이 3부터 6까지 오이 f x 빼기 3 뒤에 있는 것만 짝으로 바꾼 겁니다. 조건 첫 번째 조건 별표 100 없게 쳐져 있는. 오케이? 오 늦밤 써야지. 오 됐나요? 얘 잘 봐. 자, 이거 어제 수업했던 내용이다. 자, 얘는 fx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3칸 평행 이동돼 있지. 그리고 3부터 6까지야. 그럼 얘는 안에 있는 걸 fx로 쓰고 싶어? 다시 그럼 왼쪽으로 3칸 이동시킨 거야. 그럼 구간 숫자도 30 줄이면 돼. 같은 값이야. 즉 두 개 값이 똑같아요. 됐나요?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치? 3, 4, 10이 나올 거예요. 실제 계산하면 12가 나옵니다. 적분 그냥 계산하면. 근데 그럼 둘이 똑같고, 봐봐, 둘이 똑같고 거기다 11을 더한 게 빵이라. 그럼 얘 얼마란 얘기야? 두 개가 똑같잖아. 이 두 개가 똑같은데 똑같이 써 있잖아.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됐나요? 됐나요? 자, 이게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 증가함수라는 단어에 좀 포인트를 두시면 그럼 이 값은 전체 얼마란 얘기지? 지금 이 값은 플러스 6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값은 플러스 6이라는 얘기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라고 하면 있잖아? X축의 위치를 좀 판단하기 좀 그런가? X축의 위치를 좀 판단하기 그런가? X축의 위치를 좀 판단하기 그런가? X축의 위치를 좀 판단하기 그렇네. 계산을 해서 찾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야,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증가함수니까 이미 3부터 6까지 적분한 것도 양수니까 3부터 6 부분도 X축 위에 그래프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6부터 9까지는 X축 위에 확실히 있으니까 그냥 X축 대략 이쯤 있다고 할게요. 알았죠? 그럼 나는 사실 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를 구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치? 확실히 fx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x축 위에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왜? 이미 3부터 6까지 적분한 것도 이만큼 값이 플러스 6이 나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x축 아래쪽에만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 적분값이 양수가 나올 수 없어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구할 건지. 뿅뿅. 6부터 9까지. 자, 내가 중간에 한 줄 정도 생략을 해볼 건데.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던 과정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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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dx로 다시 바뀝니다. 얘가 얘로 바뀌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얘는 실제 계산하시면 이제 12가 나올 겁니다. 실제 계산하시면 12가 나올 거예요. 또다시 그럼 이 녀석은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이거 할 필요 없네요. 이 밑줄 친 건 얼마예요? 6입니다. 그쵸? 이렇게 정답은 얼마? 18이. 어렵네. 뭔가 문제가 되게 어렵네. X축의 위치만 알아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된다.
자, 아직도 남았어요. 할게. 역함수와 넓이. 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지우개가 쌓여가네. 오늘 또 집에 가서 지우개를 깔아야지. 으아, 으아, 으아. 역함수와 넓이. 자, y는 fx에 그 역함수는 참고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애들은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fx의 역함수를 y는 f 인버스 x 라고 하면 이 두 녀석의 그래프는 뭐에 대하여 대칭관계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관계죠.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자, 또다시 fx가 그럼 증가함수일 땐 이런 거 알려나 모르겠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언제? 이것도 증가함수일 때만이야. 감소함수일 땐 왜 안 되냐? 이렇게 감소함수일 땐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 y는 x가 아닌 점도 교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소함수들은. 알았지? 하지만 증가함수들은 증가함수이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의 점이야. 항상 y는 x 위의 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증가함수 y는 x가 딱 이렇게 있어서 그럼 역함수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반절만 잘 구하면 돼. 반절만. 그쵸? 반절만 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돼. 반절만. 됐나요?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역함수식을 막 실제로 참고로 3차 함수는 역함수식을 못 찾진 않지만 역함수식을 적분을 못해요. 참고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의 역함수식은 절대로 찾아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았지? 저런 y는 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반절만 잘 구해서 곱하기 2를 때리자. 대신 그게 증가함수일 때만. 감소함수일 때는요.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소함수일 땐 실제 역함수를 찾아서 계산하지 않는 이상 못 풀거든요. 좀 전에 말했지만 3차 함수의 역함수는 문과 학생은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거기선 그런 경계가 허물어져요. 무슨 뭐 적분을 못하는 함수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선 별의별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적분합니다. 이제 사실 그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막 교육과정이 막 처음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가 원래 이과 애들이 배우던 졸라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문과도 그거 다 배워야 되는데 그거 뭐 큰일 났다 뭐 이런데 사실 삼각함수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삼각함수에서 쉬운 것만 수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생각엔 미적분 한 과목은 수원 수도 2개를 합친 것보다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진짜. 정석책이 단원이 26단원까지가 있어요. 정석책 기준으로. 정석책에 수원 10단원, 15단원까지 있고요. 수원은. 수학 상하도 각각 15단원씩 있습니다. 정석책. 수투는 12단원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미적분은 26단원까지 있습니다. 일단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뭐 겁주려는 건 아닌데 현실이 그래요. 자, 이거 관련된 문제를 한 마리를 풀어볼게요. 으악. 수업이 15분밖에 안 남았네. 자, 25번. 자, 요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존재한다고 했겠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감소함수일 수는 없잖아. 역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뭐 이런 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래프는 아니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걸 알 수 있어, 알았지? 그럼 따라서 얘네 둘의 교점을 찾을 필요 없이 얘랑 y는 x랑 교점을 찾으시면 된다고, 알았지? 그럼 찾아. x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는 x 푸시면 x제곱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서 x는 0 또는 1인데 0은 중근이 되는 거잖아. 그치? 0에서 중근이 나온다는 건 0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y는 x가 딱 이렇게 있으면 3차 함수가 이렇게 0에서 접하고 1을 관통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역함수가 이렇게 g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요 넓이만 잘 구하면 돼. 요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근데 잘 봐. 3차 함수 접선. 즉 아까 그 공식 12분의 공식 쓸 수 있는 녀석이야. 3차 함수고 접한다니까. 접선. 그치? 즉 요 빨간색 부분 넓이는 12분의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1 쓰시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니까 곱하기 1의 대제곱. 12분의 1이고 그럼 전체 둘러싸인 넓이는 6분의 1입니다가 답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6분의 1. 오케이? 6분의 1입니다. 되셨나요? 세상 쉽죠, 그쵸?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36페이지에 뭔가 되게 막 그림이 막 밑에 막 되게 해괴망측하게 복잡한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고 막 식이 되게 복잡한 개념이 적혀 있는 것 같고 막 이상한데 잘 보세요. 지금 칠판을 좀 잘 보시면 참고로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틀린 애가 없을 거거든요. 선생님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지워. 그림을 좀 크게. 네. 오케이. 확대.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근데 그림 못 그리면 말짱 꽝인데, 이거. 아씨, 무서워, 씨. 이런 fx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fx의 역함수. y는 x가 이렇게 있어서 역함수가 그러면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 점선이 y는 x가 있죠, 당연히.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씨, 자신이 없어요. 편의상 이쯤 잡아볼게요. 자, A부터 B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fx 위에. 그러면 요 점의 y좌표가 fa죠. 그렇죠? 이 점의 y좌표가 fb죠. 그렇죠? 또한 그럼 이렇게 요 점의 x좌표가 f입니다. 왜? y는 x 위의 점이니까요. 그러면 요 점 x좌표가 a가 되겠다. 왜? 역함수에는 fa를 집어넣으면 다시 a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그렇지?
여기가 A가 딱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치?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FB니까 여기 Y는 X 위에 점이니까 그럼 요 점 X좌표가 FB겠네요. 그죠? FB를 이쯤 지켜서 B가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요 점이 B, B입니다. 자, 뭘 물어보냐면 문제에서 인테그랄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 더하기 인테그랄 역함수를 fa부터 fb까지 적분한 값을 물어볼 겁니다. 즉 원래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 요만큼 노란색. 오케이? 예, 더하기 역함수를 fa부터 fb까지 적분한 값 요만큼을 물어볼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 초록색 부분은 이 부분하고 똑같죠.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초록색 부분은 이 부분이랑 안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빨간색 부분하고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요 모양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나요? 그러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면 되잖아. 큰 사각형 넓이 얼마야? 그치? B 곱하기 FB. 안에 있는 작은 사각형, 비어있는 이 사각형 넓이 얼마야? A 곱하기 FA. 그치? 그걸 빼면 돼. 따라서 B FB 마이너스 A FA인데 잘 봐. 얘들이 곱한 값입니다. 윗끝 길이 아래끝 길이 곱한 값이에요. 내가 편의상 1사분면에다 넣어서 넓이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드린 거지만 1사분면에 있지 않아도 언제나 성립하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자, 문제에서 진짜 문제는 얘만 물어볼 때가 있어. 얘만 물어봐, 얘만. 그럼 얘 만들어야 돼. 왜? 실제로 계산을 못하는 녀석이거든. 역함수를 찾을 수가 없어. 실제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값을 계산하고 얘를 따로 빼주는 방식으로. 오케이? 역함수는 실제로 적분하는 게 절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무슨 함수 역함수 해놓고 그 역함수만 딸랑 적분하세요, 구하세요는 얘를 같이 구해서 이걸 계산해서 얘를 빼세요.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리고 쌤 여기 숫자가 A, FA, B, FA 안 맞으면요. 못 푸니까 맞춰줘서 나올 겁니다. 알았죠? 맞춰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됐나요? 됐나?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다음 페이지에 26번. 자, 이렇게 역함수 gx라고 할 때 그 gx가 그러니까 f의 역함수래. 그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잘 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1 집어넣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A, F, A 이런 관계가 돼야 돼. 그때 2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돼. 그치? 안 나오면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답이 얼마라고? 2이 곱한 거 얼마? 8. 2이 곱한 거 얼마? 탁 하시면 된다고요. 6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자, 이렇게 물어봐.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하면. 그럼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거부터 찾아야 돼.
자, 대신 몇 집어넣어서 2 나오는지 는 입니다 놓고 방정식 풀어서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와. 그 증가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찾으면 1 나오고요. 내가 여기다 3 집어넣어서 찾은 거라 3밖에 안 나와, 이렇게. 그럼 얘가 36 빼기 2네, 이렇게 해서 34로 전체값 구하고,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 왜? 식 있으니까. 그치? 얘는 식이 있으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를 계산해서 이 값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남았네. 요건 내가 주중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형 오늘 다 못하네. 이거 내가 수요일 전까지 무조건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수요일 전에 속도와 거리 올려드리고, 우리 희진이가 앞부분 저기 앞에 속도 가속도 좀 잘 이해가 안 나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희진이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쟁이까지만, 그 미분은 끝까지 스텝 2까지 다 푸시고요.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릴게요. 적분 스텝 1 푸시고요. 그 다음 다시 맨 앞에서부터 고쟁이 스텝 2에 틀렸던 문항들, 스텝 1, 2에 틀렸던 문항들 좀 복습을 좀 하시고요. 교과서랑 이런 것들도 먼저 좀 두세요. 알았죠? 다음 주에 교재를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요. 그 더 올린 교재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것도 들어가면 또 바빠지니까. 그렇지? 그 전에 교과서 문제 정도는, 교과서 문제나 고쟁이 스텝 3도 시간이 되면 푸시면 좋은데, 고쟁이 스텝 3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좀 다른 거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좀 뒤로 밀어 두셔도 좋습니다. 시험 보기 한 1, 2주 전에 푸셔도 상관없고요. 그 전까지 또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뭐 뽑아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드리고요. 뭐 원하시면 내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편으로 보내면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